이 국회 선진화법,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19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극심한 여야의 대립은 여전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 법안을 뭐 날치겠다거나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을 했다 이런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부작용은 식물국회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 이제 작년에 새누리당이 발의를 했고 주도적으로 발의를 했고 또 지난 총선에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안이 이렇게 되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밖에 없는데 식물국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산 처리 같은 부분은 여야 대립 때문에 생긴 거고 법안 처리도 그런 대로 잘 됐거든요. 지금 문제는 정기국회 내에 새누리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15개 법안, 이를테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그 이제 이른바 민생 법안 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네. 사실은 그 전에는 잘 됐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경제민주화 법안, 주요 법안 7개 중 6개가 국회 통과됐다. 고맙다. 잘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와서 식물국회라고 딱 단정 짓는 건 좀 무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단지 이제 그 정부 출범 초에 정부조직법이 한 2달 동안 국회에 발의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이 말하자면 트라우마처럼 또 지금 당장에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은 많고 하니까 네.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분쟁을 잘 조정을 하고 또 서로 대화 타협으로 폭력 사태, 부끄러운 폭력 사태가 없이 하도록 만든 이게 선진화법인데 지금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니까 네. 국민들은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네, 물론 이제 과반이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네. 여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으로서는 그 지금 처음에 이제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네. 주역들이 지금 이제 대표로 계시는 황우여 대표도 그렇고 또 그 여러 의원들이 그때 주도적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참 그 애매한 그런 심정일 네.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국회 선진화법을 반대를 하면은 반개혁적인 인사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이 얘기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반성을 하고 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야가 이 서로 뭐 상반된 얘기, 같은 면을 보면서도 상반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네. 새누리당의 근본적인 논거는 이런 겁니다.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 네.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에는 이제 국회가 이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 정족수를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위헌 소송을 추진하겠다. 테스크포스까지 네. 만들었거든요. 네. 민주당은 여당의 자기 모순이다.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거다. 말하자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홍길동법 아니야 이런 얘기죠. 네. 아버지라고 부를 네.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뭐 그런 네. 논거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투쟁 도구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오사가 입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퇴행해 가고 있는 우회민주주의 현실을 고착화시키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만 우선 처리하고 다시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라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당하는 잘못을 네, 지금 들어보시면 여당에서는 이게 애초에 잘못된 법이었다.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지금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법하고 헌법 네. 제49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석 출석, 과반석 찬성으로 하는 의결 요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그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잡혀 있는데 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법 85조하고 86조에 걸쳐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특별한 여건이 되는 거죠. 네.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안건은
이 출석 의원 3분의 1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과반하는 경우도 있고 3분의 1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의 규정에 5분의 3의 동의가 이게 그러니까 헌법에 그 특별한 요건이 있을 경우 전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우리가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에 국회 뭐 이 개헌안 발의는 몇 분의 몇, 또 뭐 안건 의결은 몇 분의 몇 이게 많이 있는데 숫자 논리만 따진다면은 그 전에 이 법을 만들 때에도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이 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와서 그런 부분을 따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네. 그런 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 법안 개정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지금 처음 발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당연히 만든 사람, 아까 이제 제가 홍길동법이라고 약간 네. 우스갯소리 했는데 만든 사람이 다시 없앤다고 하는 거는 좀 자가당착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도 법안과 관련해서 뭐 맛을 보여주겠다, 뭐 어렵다는 걸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인 표현을 좀 하긴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야당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새누리당보다는 더 근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네. 그 야당의 의견도 준비가 됐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해 새누리당 제안으로 바꾸었던 제도이고 또 법 개정 후 한 번도 적용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에 겁먹고 날치기의 본능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을 초래한 것도 새누리당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재정 1년 만에 헌법적 판소에 불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법을 연일 폄하하는 자기 부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입장이 지금 1년 사이에 바뀐 셈이 돼버렸는데, 자, 그렇다면 당시에 찬성을 했던 이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 개정에는 어떻게 찬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개정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애매한.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위헌 소송을 내겠다는 얘기를 먼저 오늘 뗐는데 이건 좀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이제 숫자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도 했고 네. 우선적으로 새누리당이 이게 이제 여론으로 보면은 그 몸싸움 말리고 다수당 횡포를 막자고 하는 그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에 우선 호소를 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대뜸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위헌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역시 5분의 3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이제 서로 결국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대화 타협이라는 이제 원래 취지를 살려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여야 간에 그 특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둘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이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타협의 자세가 좋은 겁니다. 이 원래 취지. 사실 뭐 아닌 말로 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어떻게 이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을 생각한다면 특히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절대 명제는 좀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입니다. 네,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약간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입장들인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합의되는 것은 합의하고 안 되는 것은 더 수기해 보면서 민생을 보살피는 국민 위주의 협치 정신으로 함께 국회 선진화의 길을 걷는 것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때 이미 이게 위헌적인 요소라든지 이게 다수결에 위배된다는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이 선진화법을 검토를 하려면 먼저 당시 이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과나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신 내용들을 모두 한번 추려보면 1년 만에 법을 고칠 거면서 왜 만들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오죽했으면 1년 만에 입장을 바꿨겠냐, 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논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앞에서 이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누리당도 일단 국민의 여론에 좀 호소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 정당성은 그쪽이 좀 있지 않느냐. 그게 물론 뭐 헌법 소원을 내고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쪽으로 우선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야당도 카드를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엔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태를 그르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얘기죠. 대화 타협이라는 건 그 대승적인 취지를 좀 살려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도 있고 국민들도 좀 차가운 눈초리로 대화를 좀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